올해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인데, 다음 주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부가세는 이제, 거래를 할 때 주고받는 10%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이제 받은 부가세는 납부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또 매입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세는 환급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신고를, 기초적인 원리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매입이죠.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를 이제 매입세액 부가세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이라고 그러죠.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매입세액은, 항목이 돼야 되는데, 부가세법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 불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불공제. 즉, 환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부가신고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가세는 정비용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용에 크게,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정비용을 이제 적격정비를 하면서 또는 법적 정비용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 정비용. 그 크게 세금계산서, 사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하고 관련이 없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표, 이런 거고, 실제 이 정비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간이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이영수증은 법적 정비용도 아니고 적격 정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관련 없는 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비용, 이 간이영수증은 여기 나왔듯이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수취할 수 있고, 부가세 포함해서 3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적격정비용을 수취해야 되겠다. 그 적대비 경우에는 또 좀 틀립니다.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지용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원 초과하는 법 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정비를 수취하지 않거나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접대비 외에는 개인 카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접대비는 무조건 1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해야 된다. 개인 명의는 불가하다. 자, 이런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번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보면 이제 매출세액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수취한 겁니다. 수취한 거. 부가세 10%를 받은 거죠. 그럼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지급한 거. 그래서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매출 차감하고, 이제, 다른 여러 기타 공제를 차감하고, 납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매입세액을 차감할 때, 여기서,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한 부가세 중에서, 일부 항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할 때, 이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시면 이 가세 유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이죠. 거래하는 상대방.
상대방의 가세유형, 즉 가세유형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가세자입니다. 상대방의 일반 가세자 또는 간이 가세자인데 이 간이 가세자를 크게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4,800에서 8,000 미만 간이 가세자가 있고 4,800 미만 간이 가세자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0이나 8,000 미만의 간이 가세자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와 동일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간이 가세자 때 받은 이런 카드 점표, 간이 가세자 원래는 세금이 발행이 안 됐죠. 그래서 카드 점표등만 있는데 카드로 이렇게 간이 가세자 매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4,800에서 이상 8,000 미만의 간이 가세자로부터 세금을 받거나 카드 점표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4,000 미만의 간이 가세자한테로 받은 카드 점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불공제, 즉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이죠. 이런 네 가지 정도 일반 가세, 간이 가세, 면세, 비영리 법인 네 가지 정도로 가세 유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법에서 이렇게 사업자들을 분류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죠. 면세니까. 그리고 비영리 법인한테는 이거 적격증빙을 수익사업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즉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이런 법인 비영리한테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안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일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이 환급이 되려면 일단 일반 가세자랑 4,800, 8,000 미만의 간이 가세자 요 두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을 때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거래하는 이 상대방 거래처가 어떤 네 가지 중에 어떤 가세 유형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체성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상담 메뉴에 보면 상담, 불복, 고충, 제보 이런 기타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보시면 사업자 상태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우리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그 가세 유형이 현재 조회 시점에 어떤 유형인지를 이야기를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거래하는 가세 사업자가 어떤 가세 유형인지. 자,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항목 매입세 불공제하고 첫 번째로 매입세 불공제 항목은 4,800 미만 간이 가세에도 수취한 법적 증빙은 카드 점표뿐이었습니다. 현금 문수증이나 카드 점표입니다. 또 그럼 면세 사업자, 비영리 단체, 법인이 되겠죠. 법인.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가세자랑 그 다음에 간이 가세자 중에서 4,800 이상 8,000 미만의 간이 가세자로부터 수취한 법적 증빙입니다. 수취한 거에 법적 증빙에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가 환급이 되는데, 자, 이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2번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로. 자, 일반 가세자로부터 또는 4,800 이상 8,000 미만의 간이 가세자로부터 법적 증빙을 수취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요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비용, 즉 소형 승용차입니다. 우리가 승용차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승용차 유지 비용은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승용차 유지 비용은
수용차 유지 비용은, 자, 좀 지우고 설명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용차 유지 비용은, 보시면, 수용차 유지 비용입니다. 구입 유지 비용인데, 유지 비용은, 유류대죠. 유류대. 유류대가 대부분인데, 뭐 수리비 또 있습니다. 수리비, 유류대 같은 건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은, 그 기름은 가세니까, 우리가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10%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매입세액은, 환급이 되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이 영업비용은 되냐, 비용은 안 되냐, 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차종이 승용차면은,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매입세 불공제 되지 않고,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그 다음에 화물차, 요런 경우에는, 유지비용, 유류대는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차 중에서도 환급이 되는 애가 뭐냐? 바로 경차입니다. 경차도 매입세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경차 또는 화물차, 승용차 제외하고 대부분 승용차들이죠. 이렇게 승용차의 경우에는 즉 1000cc초가 보면은 8인승까지입니다. 8인승을 넘어가 9인승부터는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1000cc 이하는 경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0cc 초과 8인승의 승용차의 유지 비용에 대한 것은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경유는 되고 휘발유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유 휘발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지 비용의 차종이 1000cc 초과 8인승 승용차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승용차 즉 하여튼 차량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이렇게 예외입니다. 이거는 예외. 다른, 내가 일반 과세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반 과세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환급이 됩니다. 자, 그러나 원래 매입세, 아까 말씀 일반 과세자랑 또는 4,800, 8,000 미만의 간이 과세자와 거래를 하면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환급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가 지금 설명된 첫 번째가 승용차에 대한 유지비용이 예외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환급이 되지 않는지는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기차, 하이패스 충전한다, 비행기를 탄다, 택시를 탄다, 이런 것들. 교통과 관련된 일체 비용에 대한 매입세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승용차로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가 이제 유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흥비, 골프비, 그다음에 스크린비, 이런 스크린비, 노래방, 이런 비용들이 있죠. 그리고 유흥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 접대비가 있습니다. 접대비인데 이 접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들과 골프를 칠 수 있는데 실제 직원들과 골프 치는 거 노래방 가는 거는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관련상 이런 복리후생비 쪽이라도 유흥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지금 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요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기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으로 받은 부가세는 납부하고 상대방이 지급한 저 매입세액이죠는 환급받고 하면 되는데 요 매입세액을 전부 다 환급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이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상대방 거래처가 일반 가세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간이 가세자 중에서 4,800 이상 그냥 8천만 원 미만의 간이 가세자로에 발생한 매입세액만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일반 가세자랑 또는 4,800 이상 8천 미만의 간이 가세자랑 거래를 해서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말은 승용차 유지 비용과 교통비와 접대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다음 주 25일까지죠. 이때 여러분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